안녕하세요. 모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드디어 저만의 시간이 찾아와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28개월 된 딸, 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무려 3개월부터 통잠을 자게 해준 책, 그리고 매일 8시쯤 육퇴를 하게 해준 책, 4개월부터 새벽 수유를 안 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에요. 지금 육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실 텐데요. 임신 중이시라면 꼭 출산 전에 먼저 읽으시고 아이가 8주가 될 때쯤부터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바로 수면 교육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두 아이를 모두 수면 교육에 성공한 후기와 수면 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정말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수면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엄청난 이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이 책에 있는 방법대로 수면 교육을 했고 두 아이 모두 성공했어요. 첫째는 현재 29개월인데 100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혼자 잘 자고 있어요. 둘째는 4개월인데 8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둘째도 새벽 수유 없이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8시 반에 침대에 눕히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자고 있답니다. 먼저 수면 교육을 통해 저와 저희 아이들이 얻게 된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니 저만의 시간도 없고 혹시 시간이 생긴다 해도 새벽 수유나 아기가 밤에 자꾸 깨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피곤해서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잠을 자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육아하다 보면 개인적인 자유 시간은 없이 하루하루가 끝나가는 게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자기 개발이든 뭐든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교육을 하고 나니 저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어 컨디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으니 낮에 아기 잘 때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매일 밤잠에 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육퇴한 후에 시간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꼭 저처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하고 편해야 아기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해요. 그래야 체력이 생기고 컨디션이 좋아서 아이를 좋은 기운으로 돌봐줄 수 있어요. 밤새 아이 때문에 시달려서 잠을 하나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아이의 작은 행동으로도 너무 쉽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아가 적성에 맞고 행복한 분이든 적성에 맞지 않고 내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 너무 힘드신 분이든 이 책을 읽고 수면 교육에 성공하면 육아를 하면서도 작지만 나만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고 조금씩 나의 성장을 위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엄마에게 자유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휴식 시간을 주기도 하고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수면 교육뿐만 아니라 아기를 잘 이해하고 육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게 된 아주 고마운 책이랍니다. 수면 교육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수면 교육을 두 아이에게 모두 성공했고 이렇게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수면 교육은 어디까지나 엄마의 선택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잘 자는 아기가 있고, 수면 교육을 해도 적응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아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엄마는 아기가 어릴 때라도 옆에 두고 같이 자고 싶어 하고, 또 저 같은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자면 잠을 설쳐서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수면 교육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의 요소가 아닌 부모의 선택이에요. 다만 저는 수면 교육을 하고 나서 아기 키우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와 남편 모두 수면의 질이 너무 높아서 수면 부족으로 피곤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수면 교육을 하면 부모의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기들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스스로 잠드는 아이들의 수면의 질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커오면서 겪을 수 있는 수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아기가 크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돌 이후까지도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전물잠, 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새벽 수유, 불규칙한 수면 시간, 스스로 잠 못 드는 아이들. 아이들은 자면서 중간에 계속 깨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스스로 잠을 들지 못하면 깰 때마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수면 교육을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디까지나 수면 교육은 부모의 선택이니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답니다. 만약 수면 교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기의 수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었지만 아이에게 적용을 해보니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몇 번을 필요한 부분 찾아가며 표시해두며 읽었고, 유튜브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아기와 엄마가 수면 교육에 적응하고 시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 수 있으나 잠깐의 고비를 넘긴다면 정말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정말 잘 자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수면 교육을 통해서 나만의 자유 시간을 확보하고 육아로 인해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언제나 육아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과 그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소소한 육아 팁부터 엄마로 갓생 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